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화이팅!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북부를 발전시키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는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이번 달 초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슈 기억하십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한 새 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이름이 바로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부 누리꾼들이 새로운 명칭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그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 덕에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은 경기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 지역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동시에 경기 북부 대개발이라는 이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사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 지역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오후석 행정 2부지사와 함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서 북부 발전을 견인할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 지사의 핵심 영역 중 하나죠.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는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아직 생소한 경기도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 북도의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고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자,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 4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경기 분도랑 이번에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란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대통령 후보들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경기도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단순히 경기도를 경기 남도와 북도로 분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추진이 됐던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 이후 70여 년에 걸쳐서 경기 북부가 안보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경기 북부는 단순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경기 북부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그 성장을 억눌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경기 북부의 규제를 완화를 함으로써 경기 북부를 성장시키고 이 경기 북부의 성장은 단순히 경기 북부만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는 평화시대,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륙 진출의 전진 기지라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서 북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기의 북부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경기 북부에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오우석 부지사께서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특명을 받고 가셨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자, 1년 반 동안 경기 북부 주민들 상대로 여러 얘기를 좀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경기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포함해서 30여 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30여 개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일부 남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상공회 이소라든가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제가 찾아가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하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경기북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아마 한 100여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9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김동연 지사가 이 국무총리를 만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최근 총선에서도 사실은 서울 편입 문제 같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이 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신설하거나 없애거나 그리고 통합하거나 분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은 법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 투표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방의회 차원에서만 의견을 듣는 것은 부족하다. 경기도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9월에 국무총리님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갑자기 이제 메가서울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죠. 근데 메가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을 확장해서 인근 시군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을 해왔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의 논리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도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경기 북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자치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낙후된 경기 북부를 더 발전시켜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저희는 메가서울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침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메가서울을 주장하셨던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대부분 낙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메가서울 이슈는 뭐 거의 정리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가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계획 이거를 좀 더 수면 위 여론의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새 이름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정해진 이름,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 명칭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처음에 예상하셨습니까?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새 이름 공모를 했던 것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을 열고자 했던 것이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새 이름 공모전에는 그 웹사이트에 접속한 도민들만 하더라도 한 400만 명이 접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시된 이름만 하더라도 5만여 개의 이름이 제시가 됐었고 물론 거기는 이제 중복된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10개 이름으로 압축을 했고 10개 이름을 갖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맡겼는데 한 1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4만 3천여 표를 얻어서 1등에 수상된 것이 평화누리였습니다. 뭐 저희는 뭐 저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하거나 했던 건 아니고 다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서 선정된 국민들이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아닐까라고 선정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그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 어떤 이름들이 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뭐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뭐 이음 특별자치도 남과 북을 잇는다는 의미였고요. 그 한라산과 백두산의 첫자를 따서 한백 특별자치도 또는 의정부와 고양시의 이름을 따서 양정 특별자치도 뭐 옛날부터 썼던 기전 특별자치도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관심을 좀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물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청원을 하셔서 지금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작년도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서 주민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이 한 48%, 반대하시는 분이 38%로 찬성하는 경기도민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 더 많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55%,
반대가 21%로 2배 이상 되는 경기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부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이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 도움이 불가피하고요. 자, 원래 김동연 지사 계획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서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셨는데 지금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원래 계획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거치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주민투표를 거치는 과정만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월 말에는 21대 국회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는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치법을 다시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별개로 국회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야에서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동시에 발의하는 이 법안 재추진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주민투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광역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 재정도 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뭐 경기도는 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또 가장 큰 광역 단체이기도 하고요. 정부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면 경기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한 3,200명 정도의 주민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한 75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즉 경기도민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그만큼 충분한 행정적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기 북부 주민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주민에도 동시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400만 명으로 구성된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엄청 큰 편이죠. 사실상 서울시 950만, 인천광역시 300만 합치더라도 경기도 인구만큼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듦으로써 좀 더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중앙집권제적인 행정 시스템에서는 현재 17개 시도가 존재하는데 인구 1,400만의 경기도나 인구 70만의 제주도나 행정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같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에도 똑같이 공무원을 교육하는 인재개발원이 하나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하나, 뭐 제주도도 하나, 뭐 농업기술원도 각 시도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보다 인구수가 20배가 많은 경기도는 그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완전히 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비슷한 기관을 뭐 2개, 3개 만들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1,400만의 경기도보다는 1,000만의 경기남도와 뭐 400만의 경기북도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총선 때 보면 국민의힘은 메가서울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거는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그 각 정당별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그 기초단체들의 의견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고양시,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양시는 서울 편입 얘기를 꺼내 들었고 또 최근에는 경기 동부권의 가장 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직접 당사자인 북부권 주민들의 이런 주민들과 또 일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반대 의견, 이건 또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고양시하고 남양주시 주민들 일부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고양시 주민 전체와 남양주시 전체의 의견이냐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때는 고양시 주민이나 남양주시 주민이나 한 60% 가까운 분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메가서울 이슈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셨을 수는 있는데 경기 북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거기에서 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규제를 좀 풀어서 경기 북부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일이 잘 풀려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잘 추진된다면 언제쯤 요게 뭐 언제쯤 법안 통과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출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지지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확답이 없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말까지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 네. 요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네, 추진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가 특히 좀 이 경기 북부 지역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뭐 그 대표적인 공약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동시에 이 경기도가 지금 이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게 경기 북부 대개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데, 부지사님, 이 경기 북부 대개발,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기 북부 대개발은 이 경기 북부의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떤 식으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 비전 2020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 중간중간 경기도 전체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었는데, 경기 북부만을 대상으로 한 발전 전략은 민선 8기 들어와서 김동연 지사 때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의 현재 산업적인 특성이 뭐가 있느냐, 뭐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킨텍스와 뭐 파주 출판단지를 중심으로 한 방송 출판 관련되는 산업들, 그리고 양주, 포천, 동두천을 중심으로 한 가구와 섬유 산업, 이런 산업들이 경기 북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이 됐었는데, 경기 북부가 남부하고 같이 엮여서는 한정된 산업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경기 북부만을 놓고 볼 때는 경기 북부에도 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각종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대개발은 경기 북부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과 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DMZ 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또 하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콘텐츠 미디어 산업 벨트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콘텐츠 미디어 존, CMG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경기 동북부는 친환경 생태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에코와 의료 산업, 메디칼 쪽으로 해서 에코 메디칼 존이라고 해서 EMG로 크게 권역을 나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 9개 중규모 산업 벨트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한 디스플레이 산업이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벨트를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의정부 쪽으로 해서는 ICT 첨단 전략 산업 벨트를 일대를 구축을 하고, 양주 포천과 같이 이제 군 관련되는 업체나 시설이 많이 있는 데는 국방혁신 R&D 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양포동의 섬유와 가구산업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화 산업, 첨단 스마트 벨트를 만들고, 그리고 연천과 가평 이쪽과 관련되는 쪽에는 이제 그린 바이오 벨트, 그리고 이 DMZ 쪽에 저희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최첨단의 산업 벨트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 벨트, 그리고 고향에 있는 지금 미디어라든가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 벨트, 그리고 DMZ와 마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쪽 벨트와, 지금 경기 북부에는 한강, 임진강,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아주 저희가 뭐 한탄강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잠재적인 이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쪽을 관광 마이스 복합 벨트로 구축을 함으로써 경기 북부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망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도 부분에서는
기존의 GTX ABC와 이의 연장선인 DF 신설을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파주 문산 쪽에 GTX를 연결하는 그 H선 그리고 포천 쪽으로 가는 G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를 전체로 둘러싸고 있는 순환 철도망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현재 광역철도 차원에서 3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이 지금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쪽으로 이제 확대해서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경기 북부가 교통에서 소외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우리가 이 경기 발전 계획, 아까 그 경기 비전 2020 요거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 전체의 발전 계획 짜면서 이제 경기 북부도 하나 일부로 포함됐다면 경기 북부만을 위한 발전 계획은 이 민선 8기가 처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경기 북부 대개발 이런 말을 썼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북부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좀 개발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춘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개발 척도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기 북부와 남부 이 경제 상황을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경기 북부에 한 360만의 주민이 계시고 경기 남부에 한 1,040만 정도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즉 경기 북부 인구 비율만 따지면 한 26% 정도의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경기 북부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경기 남부에 계시고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민 중에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각종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 북부의 4분의 1 정도는 배치가 돼 있어야 경기 남부와 북부가 균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치로 보면은 제가 잠깐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면 산업단지 면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하고 남부를 비교하면 경기 북부의 7.1%의 산업단지 면적분이 없어요. 93%의 산업단지가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제조업 유형의 자산을 보더라도 경기 북부의 10%, 경기 남부의 9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4년제 대학 본교 기준으로 경기 북부에는 4개 대학뿐이 없고 경기 남부에 26개 대학이 있어요. 비율로도 한 13% 정도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경기도 내에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그만큼 경기 남도에 비해서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소득 수준도 꽤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1인당 GRDP로 이제 주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들의 1인당 GRDP 평균이 2020년 기준으로 3,75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기 남부는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1인당 GRDP가 4,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경기 북부 주민들의 1인당 GRDP가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봐서 경기 남부는 4,146만 원, 경기 북부는 2,492만 원인데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 수준 60% 정도예요. 그런데 이 격차가 지난 10년간 더 심화가 된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 남부에 비교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1인당 GRDP 수준이 65%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남부는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GIDP가 더 줄어든 겁니다. 그 격차가 더 심화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총액은 증가가 됐지만 남부하고 북부의 격차가 65%에서 60%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남부하고 북부의 격차는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기준으로 경기 북부 1인당 GIDP가 경기 남부의 59%로 또 1%더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자, 뭐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건데 같은 경기도인데 북과 남부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대해서 덜 개발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 이후 저희가 경기 북부는 안보의 보루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부는 소개의 대상이었지 그렇죠. 거기에 뭐 기업이 들어가거나 도로나 철도나 인프라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는 발전이 거의 안 된 상태로 20, 30년이 흐르게 됐고요. 그 사이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많이 늘게 됐어요.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경기 북부는 낙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또 묶이게 돼요. 그러면서 뭐 경기 남부나 서울, 인천은 계속 성장하는데 경기 북부는 많이 정체가 됐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 지속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균형 발전을 해야겠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묶어두고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산업들도 지방으로 보내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경기 북부는 전라도나 경상도의 그 낙후된 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서 또 소외되게 돼요. 수도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기 북부는 점점 이 일자리도 없고 발전에서 소외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경기 북부 대개발은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뭐 동전의 양면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사실 경기 북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만들겠다,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 기업이 설치되고 거기에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 남부하고 비교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현재도 경기 북부에 기업들이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 경기 남부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경기 북부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 북부가 이 개발이 되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펼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북부 대개발을 통해서 경기 북부의 도로나 철도를 빨리 확충을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게 만들어야 기업들도 경기 북부에 오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는 이제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주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와서
그 좋은 인력이 인력에 대한 채용도 가능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경기 북부에 어떻게든지 규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 중에 한의 일부가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경기 북부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뭐 조세 특례라든가 이런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기 남부하고는 다른 특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김덕현 지사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 엔비디아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이제 기업인데 수석 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 북부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그 미국 출장에서 경기 북부 발전과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너무도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세계적인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 엔비디아와 김동현 지사님이 협의를 했던 거는 경기 남북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그 김동현 지사께서는 경기 북부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성장은 경기 북부가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경기 북부에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성격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어떻게 보면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1년 이상 이제 지났으니까 청사진뿐 아니라 어떤 뭐 성과도 좀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뭐 성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동현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경기 북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어렵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기 북부에 투자되는 도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지도 98호선의 남양주 오남수동 간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뭐 20년 동안에 보통 이러한 도로 개설 공사의 평균 걸린 시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13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김동현 지사 들어오면서 민선파에게 저희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오남수동 도로가 6년 3개월 만에 거의 50% 정도로 공기를 단축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작년에 저희가 경원선 연천까지의 그 전철 노선이 개통이 됐고 저희가 그 GTX 부분에서 물론 뭐 중앙정부가 했던 것이긴 하지만 GTX가 이제 수서에서 동탄 구간도 지금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제2순환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양평 포천 간의 그 구간이 금년 2월 달에 개통이 됐고 그 양주에서 파주 구간도 금년 연말이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의 경기 북부 발전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했던 것이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양주 테크노밸리인데 작년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또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저희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고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달빛 어린이병원도 3개소에서 8개소로 저희가 늘리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그 발전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의 그 필요성과 추진경과 또 추진 계획 그리고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의 내용과 성과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부지사님 끝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을 포함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북부 주민들이 그동안의 안보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낙후된 경기 북부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동의를 해 주셔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 북부 주민들 그동안 많은 고생했습니다. 이런 고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역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전쟁 직후부터 군사적 이유는 물론이고 각종 규제 정책에다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만 향하던 정부의 개발 계획 탓에 경기 북부 지역은 스스로 일어날 추동력까지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아직 충분한 희망과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경기 북부의 발전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경기 북부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